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 3학년도 6월 평가원 시험 화작. 자, 화작은 뭐 제일 간단한 건데 일단 전체적으로 사람마다 다르지. 10분에서 한 13분 요 정도 시간은 만들어 줘야 돼. 그거를 하려면은 하루에 하루에 한 세트 여기 보면은 일주에 3회 정도는 시간 맞춰서 풀자. 시간 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적어도 하루에 한 지문 정도는 이- 몸에 익히면 돼. 이거 눈에 익으면 그냥 풀리는 거지. 얘를 위해서 뭐 화작 이론을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기초를 몽땅 다 풀거나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얘는 오히려 새 거를 푸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EBS라든가 최근 나오는 실모들. 공부 방법은 역시 3월달 학평 요 시험에다가 선생님이 좀 자세히 어떤 유형은 어떻게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는 뭐 이렇게 자세히 좀 공부를 해놨으니까 그놈 확인하면 될 듯. 뒤에 그 제목 밑에 그 설명 보면 거기다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그놈 확인 한번 합시다. 일단 화작이 그러니까 언매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2021년까지 이제 수능을 보면은 그냥 독서의 몰빵, 독서에다가 난이도 다 몰아놓고 문학이나 화작, 언매, 문법 이런 거는 비교적 쉽게 이렇게 출제를 했었는데 이제 1호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어, 독서 지문이 짧아졌지. 짧으면서 어려워졌지. 왜 짧아졌냐면은 이제 문학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그 화작이라든가 언매에다가 조금 더 난이도를 주겠다. 그래서 예전 기출, 그러니까 21년, 20년, 19년 이런 기출을 이제 쳐다보면서 아, 우린 무조건 독서 몰빵이야. 이렇게만 준비한 사람들은 아마 문학이나 요 화작, 언매 여기서 이제 좀 살금살금 구멍이 좀 나고 있을 거고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 쉬운 거 왜 나만 못 풀지? 아니고 난이도가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귀찮지만 얘는 아까 맨 앞장에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 기본적인 거는 화작하고 매체 요쪽 얘네들은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하여간 읽을 때 내용이 20%고 형식이 80%야. 화작하고 매체는 어떤 말하기 방식, 글쓰기 방식 이거를 보는 거지. 이 내용이 있냐 없냐 요거는 어, 전체에서 한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읽으면서 뭐 독서나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화작하고 매체는 여기서 반드시 출제를 하는 거니까 그놈들 확인하고 그다음 가로 안에 들어있는 애들 잠시 뒤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애들에서 100% 출제를 하는 거니까 체크하면서 읽는다. 그리고 이 문학이나 독서와는 조금 다르게 더 빠르게 읽는다. 내용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준비하면은 큰 어려움이 없을 듯 해서 잘 들리나요? 그래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잠시 뒤에 자료를 제시하면서 수정한 배치도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키를 고려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재배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계속 자료를 보여주지. 그래서 이번에는 재배 기간하고 키를 고려해갖고 심었더니 잘 자라더라. 너네도 잘 키우고 싶냐? 배치도를 그려라. 간단한 내용. 자, 일치인데 주로 형식적인 측면이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고 있다. 아니고 이미 배치도가 있지. 그 있는 거 가지고 자, 이거를 보시오. 이거 펼쳐놓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는 거니까. 대단히 간단한 문제. 자, 준언어적, 비언어적은 워낙 잘 나오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확인. 준언어적은 말투, 크기, 빠르기 뭐 이런 것들. 비언어적은 액션. 자, 두 번째 문제는 항상 이렇게 자료나 그림을 이제 던져주는데 첫 해, 두 번째 이미 뭐 감자, 옥수수 이런 게 있었지. 그런데 내용에서 그냥 큰 옥수수가 어느 위치에 심어도 잘 자라는지 1, 2에서 설명한다. 옥수수가
뭐 아무 데서나 잘 자란다 이런 얘기가 그냥 없었지. 그냥 있다 없다 문제. 대단히 간단한 건데 어이없이 3점이었고. 자, 청중의 반응 여기다 지금 갖다 놨는데 요 37번 요 세 번째 거 문제 우리 화작하는 사람들은 세 번째 거는 얘를 먼저 푸는 거를 적극 권장. 위 글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문제의 출제는 발표 내용을 참고할 때 보기의 청중의 반응. 그러니까 손가락 짚어가면서 청자 1, 청자 1, 청자 2, 청자 2, 청자 3, 청자 3, 그리고서 1, 2, 2, 3 이렇게. 이거만 가지고도 풀리는 문제니까. 요거를 풀고 나면 이제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 상태에서 지문 쳐다보고 1, 2번 풀면은 깔끔하게 3분 이내로 끝나지. 이놈은 좀 훈련을 해가지고 3분, 맥시멈 4분까지 그렇게 끝내는 거를 훈련을, 그러니까 굳이 독서나 문학을 하면서 시간 재는 거는 뭐 딱, 어, 추천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난이도도 다르고 길이도 다른데 무조건 뭐 몇 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요 화작, 그 다음에 언매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시간 관리가 좀 훈련이 돼야 몸에 익어야, 그래야 쫄지 않고. 왜냐면 쉬운 부분에서 수능날 쫄아가지고 시간을, 아,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고서 여기서 시간 끌면은 망하는 거거든. 해서 하나씩 확인해 봤더니, 청자 3번은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쉬워하고 있다. 그래서 알 수 없었고 좋았겠어. 그냥 그대로 써있지. 주워 먹기 문제. 자, 그 다음 화작에서는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가나 상당히 긴 글을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은 표시하면서 한 번에 가나 둘 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기출하고 좀 바뀌어가지고 따로따로 묻는 것보다 이거를 둘 다 읽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내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시하면서 한 번에 읽고 기억을 한다. 왜냐하면 뭐 대단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생 1번은 뭔 얘기하고 2번은 뭔 얘기하고 조금 신경 쓰면서 읽는 훈련하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학생 1, 2, 3, 4까지 나온 건데 그래봤자 한 사람이 보통 한 3번, 4번 정도밖에 말 안 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렇게 기억, 니은 이런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표시하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고 대화니까. 그리고 여기 써놨지만 보통 맨 처음 얘기하는 학생 1번 처음 얘기하는 애가 보통 사회자 역할을 많이 하지. 얘가 요약을 하든가 아니면 이야기를 이끌든가 질문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순서를 정해주든가 뭐 이런 사회자 역할을 하는 것들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에도 교지에 실을 거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랬더니 2번 애가 정의를 확인하자. 그랬더니 1번 애가 내가 사전을 미리 찾았다. 3번에는 기사를 검색했다. 자, 기억, 소품을 사는 걸 보고 인기를 실감했다. 그랬더니 나도 알고 있다. 학생 1번은 그걸 또 정리를 해줬지.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는구나. 그렇지 하면서. 자, 니은에서는 메시지를 자극적인 장면 때문에 메시지를 못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다. 학생 2번 이번엔 책을 봤다. 그래서 디귿 나도 봤는데 암울한 세상이더라. 학생 2번 100년 전, 이게 아마 100년 전인가 200년 전 작품이지. 그랬더니 학생 1번이 자, 아까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알려줘. 다시 한번 얘가 또 사회자 역할을 하지. 그랬더니 학생 3번이 현재 사회를 비판한다는 거다. 학생 1번, 뭘 비판하는 거니? 그랬더니 학생 3번이 다시 한번, 어, 질문에 대해서 다시 자기가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문제를 깨닫는 거야. 아, 이런 메시지였구나. 학생 2번,
독자 이해에 도움이 되겠어. 마지막 또 정리. 초고를 쓸게.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나에서 초고를 쓴 거지.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는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대로 되는지 아니면 좀 바뀌었는지 당연히 조금 바뀌었겠지. 그거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디스토피아 인기가 있고 기사가 또 있고 사전적 정의도 있다. 부정적 관점을 지닌 사람들은 자극적인 장면, 이것 때문에 회의주의나 절망에 빠진다. 그런데 인기 현상은 긍정적이다. 물론 자극적으로 묘사된 장면 위험하긴 하지만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는 효과적이다. 아까 책 있었지? 멋진 신세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미래를 암울하게 그려서 현재 우리 사회를 점검 깨닫게 하고 있다. 그리고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현상은 개선하는 계기가 되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필자가 입장을 밝혔지. 갑시다. 자, 학생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참여를 우리 한번 해보자 유도했고, 자, 자기가 조사한 내용, 아까 사전을 조사했지. 그거를 너 이 사전 내용 다시 말해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 없었지. 그냥 있다 없다 쉬운 문제. 자, 기역, 미음 역시 표시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갖다 놨고, 일단 답부터 먼저 보면은 허구적 미래가 현재를 비판한다. 제 진술.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궁금한 것을 확인. 그래서 요놈이 맞는 거였고 1번이 아마 제일 헷갈렸을 듯. 나도 주변 친구들이 디스토피아 작품에 소품을 사는 걸 보고 인기를 실감했어. 나도 했으니까 앞선 발화 내용에 동의. 디스토피아 작품의 인기 원인을 보여주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이게 아니고 인기 원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지. 요게 아마 답 고르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나머지는 뭐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지. 자, 얘는 뭐 표만 있었지 별거 없는 문제긴 한데 자칫 잘못 추론할 수 있는, 자, 디스토피아 표현 방식이 자극적인 표현 있었지. 자극적인 표현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줬는데 이거가 오히려 재미를 느끼더라. 나 자극적인 게 좋아. 이런 사람은 없었지. 그냥 있다 없다 문제. 자, 조건 글쓰기 생각보다 쉬운 문제. 항상 이 조건 글쓰기는 형식적인 특징을 먼저 박지해서, 그래서 비유적은 거의 90% 이상은 직유법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은유법 정도 찾으면 되고. 자, 여기서는 뭐 진단한다 이런 표현 썼으니까 비유한 거고, 그 다음에 가볍게 라는 비유를 쓴 거고, 뭐 무겁다 가볍다가 아니지,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거울이 된다 역시 은유적으로 비유를 썼고, 세상하고 대화했다.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지 세상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의미 사회 개선이 들어가면 되지. 사회 개선 해서 더 나은 사회. 땡큐. 대단히 쉬운 조건 글쓰기 문제. 자, 얘도 역시 찾아내기가 살짝 어려웠을 텐데, 자, 관점은 얘기를 했는데 그 관점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지. 그래서 X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가 틀렸고,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찾기 힘들었을 텐데 현실의 문제점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랬지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 이건 이제 통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틀리라고 주는 문제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금 찾기 힘들었을 듯. 자, 마지막 세 문제 나왔고 역시 마찬가지로 표시된 것들, 감염병, 청소년 문제,
현 상황 문제 해결. 근데 전문적인 상담 활동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두 가지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활동 내용을 다양화를 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감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여기까지 했지. 자,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잘 안 나오는 답지였는데 물어봤으니까 요놈은 화작하는 사람들 살짝 암기를 좀 합시다.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 그래서 자 여기 지문 갖다 놓은 거야. 프로그램 확대 실시는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하지만 감정관리 프로그램은 소수의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며 전문적인 상담만으로 시행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반박하는 내용이 있지. 좀 특이한 답지였으니까 요놈은 좀 암기를 해놓읍시다. 자, 마지막 문제 보통 이제 44, 45 정도의 자료 제시해갖고 보통 3개 정도를 주게 되는데 얘는 뭐 자칫 시간에 걸릴 수 있거든. 그래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자료 1, 자료 1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한 2분 이상 걸리는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모든 문제를 다 빨리 푼다 이게 아니라 적절히 시간 배분을 잘한다. 이게 실력자거든. 그래서 자료 제시 문제는 최소 2분이 걸린다. 나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일치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디귿은 자, 다양화를 하자 라고 했는데 자료 3번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문 상담 기관이 도움을 줬다. 여기서는 그냥 전교생을 대상으로 감정 노트 쓰기를 학교에서 그냥 한 거야. 딱히 전문 상담 기관이 한 게 아니라 그 주체가 일단 틀렸지. 그래서 생각보다 답은 쉬웠는데 답이 5번이다 보니까 아마도 시간이 2분 이상 걸렸어요. 여기가 이제 화작 맨 끝이니까 쫄아가지고 시간이 여기서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 그냥 요거는 좀 시간 훈련을 해. 자료 문제 같은 경우는 평소에 시간을 투자해서 2분 안쪽으로 끊는 거를 자꾸 훈련해야 돼. 자, 마지막 문제가 어이없이 오답률 15위가 돼버렸는데 아마도 44번에서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서 요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아마도 시간 안에 못 들어온 그 상황인 것 같아. 문제 자체가 뭐 많이 어려웠다기보다는. 왜냐하면은 원래 초고하고 바뀐 거를 봤더니 그냥 요게 살짝 추가가 됐거든. 실시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화하자. 요거만 더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모두 포함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생각보다 요거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았을 듯. 그리고 가장 적절히니까 사실 이 글의 주제는 둘 다 요게 주제였지. 대상 확대하고 다양화 이게 주제였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표시하고 확인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역시 화작은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시험. 자, 이제 9월 평가원 수능 시험 대비해가지고 아까 맨 앞에 얘기한 것처럼 매일매일 한 지문 이렇게만 신경 쓰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